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부총회장이던 김태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인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단인 예장합동총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안동 대흥교회 윤선율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국내 대표적 진보적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정기총회를 열고 육순종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청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난산교회 김동성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웨슬리안 교리를 정리한 웨슬리안 실천교리와 미국의 유명 목회자인 팀 켈러의 강연 내용을 엮은 책 등 새로 나온 기독 서적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가 오늘 개회했습니다. 새 총회장에는 김태영 부총회장이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포항에서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제104회 정기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부총회장인 김태영 목사를 총대들의 박수로 신임 총회장에 추대했습니다. 김태영 신임 총회장은 이번 회기 동안 교단 개혁을 강하게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서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김태영 신임 총회장은 지금은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때라면서 104회기는 말씀과 개혁의 두 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에서 이름값을 하고 건재할 수 있는 자본은 은금과 지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신정호 목사는 총대 1,434명 가운데 1,381명의 지지로 목사 부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치유와 화해, 회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째입니다. 우리 교단이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회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교단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서울 영락교회 김순미 장로는 총대 1,434명 중 1,121표를 얻어 첫 여성 장로 부총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믿음의 정신을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고수하고 총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총회 안에 기도 소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부총회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한 예장통합 제104회 정기총회는 오는 26일까지 교단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명성교회 목회 세습이 불법으로 판결이 난 가운데 목회 세습을 무력화하는 안건들이 총회에 상정돼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회 개회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가 세습 문제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습을 반대해온 이들은 총회 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달라고 총대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번 104회 총회에서 이 모든 시도를 무력화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압도적 표차로 이 헌의안들을 거절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20-30명의 남성들이 기자회견하는 이들을 막아서고 중단하라고 소리치는 등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신학교인 장신대 학생들도 총회 현장을 찾아와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바르게 집행하고 세습 방지법을 존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4회 총회를 이끌 총회장에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뽑혔습니다. 김종준 신임 총회장은 교회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제104회 총회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서울 충현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에는 전국의 대의원 1,568명 가운데 94%인 1,482명이 출석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103회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04회 총회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회기가 진행되고 이 회기에 모든 의논되는 결론들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회 예배 후 열린 임원 선거에서 104회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무투표 당선됐으며 2명이 경선한 장로 부총회장에는 안동 대흥교회 윤선율 장로가 뽑혔습니다. 신임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총회와 교회 영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를 회복하고 총신을 회복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또 한국교회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교회의 연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적 정체성 위해서 제가 교단의 위상을 세우고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또 배우면서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는 오는 27일까지 총신대 문제와 동성애 관련 등의 헌의안을 다룹니다. 특히 총신대의 운영 정상화와 관련해 총신대의 운영이사회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옹호 여부를 조사해 밝히자는 안도 제출됐습니다.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 퀴어 축제 참가자를 중징계하도록 전국의 노회와 교회에 지시해야 한다는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현재 70세인 목사와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제104회 총회가 여러 혼란을 수습하고 민족과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104회 총회가 오늘 변산에서 개회했습니다. 오늘 저녁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 후보로 나선 육순종 목사가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제104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총대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린 개회 예배에서 직전 총회장 김충선 목사는 교회가 이 사회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며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화해의 메신저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관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못돼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모든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총회장에 당선된 성북교회 육순종 목사는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총회를 섬기겠다며 총회의 산적한 문제를 차분하게 해결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위 기성세대이고 기득권자입니다. 총회 청도만 20년 이상 총회를 다녔습니다. 오늘의 기장 현실이 어떠하든지 평가에 관계없이 저는 그 현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청주 제1교회 이건희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난산교회 김동성 장로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올해 기장총회 관심사는 성폭력 특별법 제정 여부입니다.
지난 2016년 총회에 상정했다 부결된 성폭력 특별법이 올해에도 재상정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총대들은 성폭력의 경우 사회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굳이 총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이유로 법 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지난 2년 동안 기장총회 소속 교회와 총회 산하 신학교인 한신대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터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총회가 열리기 전 양성평등위원회와 여신도회, 청년 등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없는 기장총회로 거듭나자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히 피해 생존자들 일상에서 환대할 수 있도록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가는 기장의 태도로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수년간 끌어온 아카데미 하우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총회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화해의 메신저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변산에서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최근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는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전부 거짓말이라며 지금도 매춘 산업이 있고 옛날에도 그랬다면서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대학 강의실을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오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군 성노예제는 명백하게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류 교수의 자격이 너무나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감리교와 성결교, 구세군 등의 신학적 뿌리가 되는 웨슬리안 교리를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감신대 김민석 개곤 교수가 웨슬리안 교리를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책 웨슬리안 실천 교리는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웨슬리안의 신학과 전통을 정립해 해설하고 지금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따를 수 있는 교리의 실천 방향을 모색합니다. 또 책은 웨슬리가 제안한 자녀들을 위한 교훈서와 1749년 총회록을 문답서 형태로 싣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목회자 팀 켈러가 옥스퍼드 대학과 하버드대 졸업생 모임에서의 강연 내용을 엮어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등 신약성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진 인생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소개합니다. 또 현대인들이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음과 그에 대한 답도 함께 정리해 제시합니다. 개신대학원 대학교 조성환 총장의 신간 믿음은 동사답니다. 책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와 말씀, 전도의 자리로 쉼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움직이는 믿음 개념에 주목합니다. 책은 말씀을 배우다와 예수를 만나다, 은혜를 누리다와 믿음을 지키다, 영광을 돌리다 등 총 5가지의 큰 틀을 중심으로 부르짖다와 승리하다, 붙잡다와 전하다 등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실천해야 할 18가지 동사를 제안합니다. 미국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한효 목사의 칼럼집이 출간됐습니다. 책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은 저자가 일상과 목회 활동 속에서 깨달은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CBS 조이 포유 콘서트 소식인데요. 경주 제3교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조이 포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 온천 중앙교회 역시 설립 101주년을 기념해 조이 포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경주 제3교회는 창립 50주년 기념 조이 포유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출연자와 관객들은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경주 제3교회는 신천지 아웃 캠페인 등 포항 CBS 선교 사역을 위한 후원 약정 시간도 가졌습니다. 온천중앙교회는 교회 설립 101주년을 맞아 부산 CBS 찬양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CBS 조이 포 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어 2단 대책 특강과 부산 CBS 후원 약정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순천노회는 목회자와 장로 부부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부산에선 동성애 반대를 위해 부산의 교계와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순천노회는 순천노회 목사, 장로 부부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배구, 족구, 탁구 등의 경기를 진행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노회장 배규현 목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기독교연합회, 부산 동성애대책 시민연합,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 등 6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성별의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7도로 아침엔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